박지원 전 국정원장,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두 분 이렇게 오시면 아주 묵직해집니다. 진짜 제가 출세했습니다. 왜요? 저런 천재 영보이하고. 아, 함께 방송을 할 수 있어서요. 그렇죠. 와. 우리 박지원 원장님 어떻게 평소에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 이제 방송을 같이 해보니까 확실히 저기 낮추시다가 로우킥 한 방이 자세를 낮추실 땐 뒤에 뭔가 있다. 아, 맞아요. 네, 있습니다. 네, 끝까지 긴장하셔야 됩니다. 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동시에 한미일 먹방이 유행하고 있어요, 지금. 일단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노량진 수산시장을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찾아서 꽃게 구경, 또 우럭탕 한 그릇을 비웠다고 하고요. 일본의 기시다 총리는 후쿠시마산 문어 먹방을 보여줬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주일 미국 대사 이메뉴얼 대사는 후쿠시마에 직접 가서 회 먹방을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두 분 한 줄 평 하신다면요. 먼저 우리 올드보이. 후쿠시마 생선 남기지 말고 기시다 수상이 다 잡수라고 그랬어요. 다 잡수라고 그랬어요. 쭉 잡수라고 그랬어요. 아, 좀 잡수라고. 네네. 아, 우리는 지금 못 먹어요. 어차피 안 들어오니까요. 글쎄요. 어떻게 됐든 계속해서 잡수라고 그랬어요. 계속 잡숴라 한 줄 네. 평입니다. 예. 우리 이준석 대표님. 저는 비단 주머니 몇 개 남았나 이렇게 궁금해집니다. 비단 주머니? 지금 이제 보면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해 가지고 결국 오염수 방류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어떤 대응을 할까 궁금했었는데 첫째로 나왔던 게 단체 급식에 많이 투입하겠다. 아, 네. 이거 아닙니까? 아, 우리 대응이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먹방하겠다 이거거든요. 네. 안전하다고 우리가 홍보해 주는 건데 이거 다음 카드는 뭘까? 약간 궁금합니다. 지금 아까 단체 급식이란 부분도 결국에는 뭐 회사에 급식하는 업체들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게 군대 급식 아닙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보루가 아마 이제 학부모들 저항이 세겠지만은 학교 급식이 투입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할 텐데 네. 아직까지는 학교 급식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비전 주머니 하나씩 끌으면서 한쪽에서는 수요를 살려야 되고 한쪽에서는 안전을 강조해야 되는 것이고 제가 저 위치에 있다 해도 지금 이 상황에서 외교적으로 틀어막힌 상황 속에서 그렇게 쓸 카드가 많아 보진 않는다. 네, 우리들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네. 네. 근데 또 이제 오늘 나온 대응책으로는 수산물 소비 촉진으로 뭐 1,400억 투입한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대책 세우는 것은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든 윤석열 대통령이 저 꽃게 네. 저희 고향 서망에 가면은 엄청나게 잡히는데 아. 전복이랑 좀 많이 잡섰으면 좋겠어요. 네. 계속 후쿠시마산도 기시다 총리한테 빌려다가 좀 많이 잡수라고 아니요, 그랬어요. 수입이 안 돼요. 아니 빌려다가 많이 솔직히 아니. 많이 빈정상하셨나 봐요 지금. 아니 대통령이 싸우자고 하니까 내가 좀 웃게 생겼어요. 아, 싸워야지. 아. 주먹을 휘두르면서 싸우자는데 이게 어떻게 아, 네네. 웃어서는 안 돼요. 아, 웃어서는 안 되는 분위기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수산물 먹방이 유행하는 가운데 이준석 대표는 또 치맥 먹방에 참전을 했습니다. 이게 어제 저녁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네. 두 분의 만남은 기억하기로는 오랜만인 것 같은데. 얼마 만이었나요? 저희가 자주 소통하죠. 소통한다고 티를 안 내서 그래요? 그렇지. 아. 그리고 원래는 제가 금요일, 토요일 해가지고 대구에 가서 치맥축제 저게 5일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참여할 계획이었는데 또 개막식에 들렀다가 하셔가지고 어제 개막식 갔다 왔습니다. 두 분이 주장이 좀 다르네요. 그분은 이준석 대표가 불러달라고 해서 불렀다고 하던데. 원래 저는 금토 간다 그랬고요. 네, 개막식에 오시라고 한 거는 홍 대표님인데 네. 뭐 어쨌든 어른이 부른데 갔다 와야죠. 아. 이런 생각으로 갔다 왔습니다. 네, 근데 거기서 또 뭔가 또 뼈 있는 한마디. 네. 예. 뼈 있는 닭을 드셨는지. 네. 적어도 여기 젊은이들은 2년보단 치킨이다. 이것도 한마디 한 거 아닙니까? 2년보단 치킨이다. 천재의 말은 항상 달라요. 저는 제가 왜 당황해서 이런 말 했냐면은 저도 정치하면서 한 10년 동안 이런 말도 나온 거 많이 봤거든요. 뭐 이념이 중요하다 뭐 이런 거 하는 거 봤는데 보통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이념보다는 실용이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실리주의자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나온 거는 이제 실용보다는 오히려 이념이 중요하다. 이건 뭔가 들으면서도 귀를 의심하게 하는 발언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박정희 대통령도 네. 5.16 군사혁명하고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그렇죠. 남미, 아프리카 혁명하는 독재자들도 민생 경제를 살린다가지 이념 살린다고 안 하는데 진짜 윤석열 대통령 철학적으로 완전히 성공한 워딩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념이라 그러면 보통 이런 이념을 앞세우는 사람들 사상가거든요. 이데올로그라고 하는 사람들. 그러면 이제 먼저 사상가들은 본인의 사상과 철학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그걸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야기하는데 대통령께서 천명하신 사상과 철학이 뭔지를 아직까지 국민들이 모르고 있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자유의 반대 개념 공산 뭐 이런 것과 맞싸우겠다. 이거는 이념이 되기 어렵거든요. 네. 이거는 그냥 전쟁 중에 주적이 누구냐를 다루는 그런 상황인 것인데 저는 오히려 철학이 뭔지 과거처럼 그러면 대선 때는 뭐 공정과 상식이었잖아요. 네네네. 그걸 다시 한번 내세울 것인지 이게 명확해져야 무슨 이념을 쫓아가는지를 알 것 같은데 지금은 약간 헷갈린다. 지금 들어보니까 고생 더 해야겠다. 큰일 났다. 큰일 났어요. 좀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네. 그냥 아무 소리 않고 지당합니다 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집권 않는다. 여당은 대통령한테 줄을 잘 써야 돼. 고생 더 해. 고생도 해. 네. 알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99년도에 명칭을 바꿨는데요. 홍범도 잠수함 개명 문제 검토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거는 수정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정을 검토해야 된다. 전 세계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글쎄요, 우리나라에서는 있습니까? 전 세계의 사례가 어떤지는 저희한테는 중요할 게 없습니다. 우리의 국채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입니다. 우리의 주적과 전투를 해야 하는 그 군함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상징하는 하나의 그 어떤 이름이 기자의 주장에 의하면 말씀을 들어보세요. 육사에 있는 홍범도 장군의 흉상 결국은 외부로 옮기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아니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 사설도 지금 홍범도 장군 가지고 얘기할 때냐 해서 나는 안 옮길 줄 알았더니 이념이 먼저예요. 그냥 옮기네요. 네. 대통령이 옮기자는데 어떻게? 대통령 의중으로 대통령이 보십니까? 대통령 의중이지. 그럼 공식적으로는- 무슨 의중이에요? 역시 대한민국은 국민의 주인이 아니라 네. 윤석열 대통령의 대한민국이다. 짐은 곧 국가다. 이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봐요. 아유 그렇게까지 보십니까? 그렇죠. 말씀 네. 세게 오늘 세게 하시는데요. 예. 이준석 대표님. 그러니까 저는 그 홍범도 잠수함이죠. 이름 바꾼다고 하는 것도 저거는 총리님께 자르셔야죠. 저거는 절대 그런 거 검토한 적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되는 것이 보통 군함의 이름을 중간에 바꾸는 거는 뭐 러일 전쟁 때 그런 일이 가끔 있었어요. 그 러시아 군함을 일본이 뺏어가지고 승전국이 패전국 함선을 가져가가지고 이름 바꾸는 경우가 있고요. 네. 뭐 그게 아니면 우리가 이제 다 쓴 함정을 예를 들어 필리핀이나 이런 곳에 공유할 경우에 가서 그 나라의 이름 새로 붙이는 경우 있고요. 그 이름 하나하나를 그냥 중요한 이름들을 넣기 때문에 이름을 없애는 게 아니라 보통은 재활용할 정도입니다. 저는 지금 홍범도 장군의 이름을 지금 빼는 문제가 아니라 네. 저 이름은 나중에 100년 뒤에도 다른 배에 계속 붙여야 될 이름이라 좀 보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름을 개명해버린다? 세계적으로 패전국이 겪는 치욕 정도 외에는 유례가 없는 일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런 얘기를 해요. 예전에 이제 우리 충무공 이순신함 같은 이름이 지금 구축함에 붙어 있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이 그게 아깝게 여긴 적이 있어요. 이순신 정도면 우리의 무신인데 그런데 이분의 이름을 왜 그러면 다소 함이 작은 구축함급에 붙이느냐. 지금 이지스함에는 세종대왕 함급이 붙어 있잖아요. 네. 세종대왕, 율곡 2 뭐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근데 왜 이순신 함이 그것보다 한 급 낮은 급이냐.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능동적으로 이런 거 바꾸자는 얘기 있어도 네. 홍범도 장군이 과거에 소련 공산당 가입 이력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네. 우리 스스로 그럼 그때 이름 붙일 때 이런 거 검토 안 했겠냐는 거죠. 좀 논리가 약합니다. 그거. 제가 그래 궁금한 게 있는데 보수 진영 안에서는 네. 홍범도 장군에 대한 평가를 두고 혹시 논란이 있었거나 뜨거운 이슈로 올라왔던 적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재작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유해를 이제 봉헌하는 그 사업을 하셨을 때 네. 그때 이벤트가 셌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업적에 해당한다 생각해가지고 반감을 가진 사람이 있겠죠. 근데 뒤집어 말하면은 그 전에 서운을 한 것은 또 박정희 대통령이요. 네. 그 뒤에도 교과서에는 항상 우리 어릴 때 배울 때 보면은 북로군정서에 뭐 청산리 대첩 그리고 홍범도 장군이 한 대한독립군의 봉오동 전투 30년 지나도 안 까먹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남아있는 상황 속에서 그러면 이렇게 재평가를 할 거면은 애초에 역사부터 그러면 한번 다시 짚어봐라. 자신 있으면은 대한독립군의 업적을 다 지워버리고 이렇게 하면서 한 차례씩 가봐라. 그건 못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참 희한하게 대한민국의 건국훈장을 받은 사람이면은 국가가 최고 예우하는 영웅인데
이 사람의 흉상이 못 있을 곳이 어딥니까? 근데 육사에는 안 된다? 저는 또 한 가지 짚어야 될 게 이승만 대통령께서도 육사 교장을 만주군이나 일본군 출신이 아니라 독립군이나 아니면 광복군 출신으로 채웠어요. 근데 그 뜻이 그러면은 무엇에 있겠느냐를 오히려 보수 진영도 살펴야 되는 거죠. 네. 아니 보수의 담론도 아니었다고 하는데 들어보니까. 아니 저는 지금 네. 이준석 전 대표의 말씀을 듣고 네. 진짜 똑똑하다. 나도 감동을 했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아무래도 이준석 대표를 제가 모시고 네. 천공 스승을 한번 찾아가. 아니, 무슨 말씀? 거기에 그분 얘기가 왜 나옵니까?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지금. 아무튼 아니, 홍범도 장군 흉상을 옮기면은 과거의 불행한 역사가 모두가 나와요. 박정희 대통령의 남로당 사형 선고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전향을 하면 괜찮다는 답변. 전향을 하면은 괜찮다. 그러면 홍범도 장군은 6.25 훨씬 전에 돌아가셨는데 네. 어떻게 전향하죠? 그거는 지금 미궁에 빠져 있어요. 아니 그러면 예. 안 되죠. 백선엽 대장의 친일 역사를 지우고 한다. 역사를 지우고 미화하고 이것도 나쁜 거예요. 왜 우리가 일본한테 역사 똑똑히 하라고 항의를 합니까?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도 민족 자존심도 후쿠시마 오염수도 다 퍼져버렸기 때문에 친일파 대통령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나라 민생 경제가 이래가지고 되겠냐 이거죠. 네. 지금 할 일이 그게 아닌데 아. 왜 이걸 가지고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지 난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경제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시기에 이념을 좀 앞세우는 모습이 있거든요. 왜 그러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지지층이 갈수록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결집이 이완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대통령께서 지금 취임하신 이후로 지지층이 치고 올라갔을 때 여러 시도를 하셨어요. 지지층 네. 올려보기 위해 가지고. 근데 그 중에서 본인이 특기할 만큼 효과가 있었다 하는 거는 예전에 노조에 대해 강한 발언을 하셨을 때. 예.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한 개 이제 남은 카드가 이제 결국에는 본인이 있었던 자유의 반대 개념을 공산 전체주의 세력으로 잡는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어느 연령대까지 동작할까를 봤을 때 제가 그래서 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이념보다 치킨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60대 이하로는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 보거든요. 실제로 지금 지지율표에서 60대 이하로는 안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이. 네. 1950년에 있었던 6.25 전쟁 이후에 70년이 훌쩍 넘어버렸고요. 그때 태어나신 분들도 거의 이제 80대, 90대 이렇게 돼가시는 상황이고 베트남 전쟁 정도까지 이 역사를 넓힌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분들이 60대를 다 넘으셨습니다. 이제 보면은. 그러면 이제 영향을 받는 세대가 굉장히 줄어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전술이 10년 전이나 20년 전만큼 효과를 보긴 어렵다. 네. 냉정하게 봤으면 그렇죠.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요즘 보도를 보면서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국민의힘도 수도권 위기라고 얘기하고 민주당도 수도권 위기라고 얘기하고 도대체 뭐가 맞는 겁니까? 수도권에서 선거를 지선과 총선을 합치면요. 지난 지선 전까지 국민의힘이 7연패인가 8연패를 했습니다. 그냥 여기는 원래 어려운 곳이라는 건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뭐가 있습니까? 지난 지방선거와 대선 때는 그래도 성적이 좀 잘 나왔던 것이 어떻게든 지지층을 세대적으로 확장해 나가려고 하고 국민들이 봤을 때 그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아주 신선한 정치 신인이었고 이 사람이라면 오히려 이념보다 치킨을 앞세우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치킨을 흔들고 있나요? 이념을 흔들고 있나요? 저는 지금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치킨을 흔든다고 달라질 것 같지도 않고 네. 당내에서도 야 갑자기 이러다 치킨 흔들기도 힘든데 네. 그냥 계속 이념으로 밀자 이런 사람들과 안 된다 지금이라도 신메뉴를 개발해야 된다라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원래 이준석 어려웠다. 대표는 자기 선거는 잘 떨어지는데 지난 대통령 선거, 이겼잖아요. 지방선거 이겨놓고 이겼어요. 네. 쫓겨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요. 미운 사람은 극소화하는 게 정치예요. 우군을 극대화해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그 이념 논쟁에 빠진 그러한 태극기 부들로 자꾸 작아지는 거예요. 수도권 문제도 물론 비호감도가 가장 높은 윤석열 대통령과 또 야당도 비호감도가 가장 높은 이재명의 대결이라고 하면은 경제가 굉장히 중요한 바로메타가 될 것이다. 경제 결국은.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더 유리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이번에 꼭 당선됐어요. 제발 좀 그만 좀 하세요. 참다 한마디 하시네. 아니 근데 제가 그 지난번 윤상현 의원이 이제 밖에다 얘기하기를 이제 지난 20대 총선, 21대 총선보다 이번이 더 어려운 것 같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실제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인천의 미추홀구가 따뜻하지 않다 그러면은 서울 노원구도 따뜻하지 않겠죠. 쉽지 않다. 예, 국민의힘 지도부는 전부 다 영남 아니면 강원이다 보니까 다들 따뜻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김기현 대표가 잊지 않아야 할 것은 본인이 있는 울산 남구에서 지난번에 구의원 선거를 지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예, 그렇죠. 맞아요. 예. 네. 네. 졌어요. 어떻게 그런 상황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겸허하게 한번 되짚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진짜 짧게 하나만 좀 여쭤보기. 너무 드라마 같은 얘기가 나와가지고 네. 원희룡 장관의 양평 출마설 이게 그냥 재밌자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양평은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진 적이 없어요. 네. 예, 정병국 장관이 5선 하시고 소위 말하는 정말 여기 지면 강남도 진다는 얘기입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원희룡 장관이 간다는 거는 다른 사람한테 돌격 앞으로 한 다음에 나는 뒤로 빠지는 거거든요. 예, 이거는 전략도 아니고 전술도 아니고 36개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아무도 용납 안 할 겁니다. 이게 네. 보통은 다른 국민의힘 정치인들이면은 돌격 앞으로 한 다음에 나는 영남으로 빠지는 경우는 있어요. 왜냐면 고향이 영남인 경우에. 그런데 원희룡 장관은 정말 서귀포로 가기 싫나 봅니다. 지난 제주 저희 국회의원 선거나 아니면 지방선거를 보면요. 서귀포 신공항을 짓는다는 것 때문에 기대감이 있어가지고 제주 도의원 선거에서 서귀포는 많이 이겼어요.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저는 원희룡 장관 정도의 중량급인 인사면은 서귀포가 한 50년에 만에 한 번씩 낳는 천재쯤이라 생각하는데 네. 가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 안 가려다 보니까 그런데 수도권에 아주 세게 붙는 곳은 또 안 가려고 하면은 나름 수도권인데 매번 국민의힘이 이겨왔던 곳 이렇게 자꾸 호사가들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네. 저는 원희룡 장관이 설마 이런 선택을 할까 생각하고요. 네. 호사가들이 이런 말 하는 거를 좀 애초에 차단해가지고 원희룡 장관이 중량감인 정치인이라는 거를 다시 부각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호사가의 설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예. 또 호사가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 네. 높은 사람의 생각이다 그렇게 봐요. 아니 이 설이 아니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그렇죠. 지금 서울 양평 가능성이 고속도 있죠. 이렇게 시끄러운데요? 아니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을 해줬는데 보답을 해야죠. 돈 없는 정치가 어디 있어요? 결과를 보세요. 한번 이게- 지켜보겠습니다. 예, 그럼 뭐 두고 볼 문제인 평생 양평과 아무 연이 없었을 원희룡 장관한테 연을 만들어준 건 맞네요. 출마의 연고를. 예. 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 예. 부분은.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사과조차도 하지 않는 무능하고 뻔뻔한 정부로 인해 국민은 무정부 상태를 각자도생하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능폭력 정권을 향해 국민 항쟁을 시작하겠습니다. 즉 생의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습니다. 마지막 수단으로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단식 카드. 무기한 단식입니다. 갑자기 예.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알지는 못했지만은 대통령께서 하늘의 주먹을 휘두르면서 반대하는 야당도 언론도 양날개로 날아가는 민주주의에 진보는 꺾어버리고 싸워라 하기 때문에 야당 대표가 할 일이 뭐 있어요? 싸워야지. 그래서 그러한 얘기는 나누었지만은 단식한다 네. 하는 것은 몰랐어요. 근데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이 단식을 조금 다른 각도로 보더라고요. 단식하면 수사가 없어지겠냐?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누가 단식하면 수사 없애래요? 해야죠. 수사는 받는다고 자, 했습니다. 받아야죠. 받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네. 보세요. 400여 변의 압수수색을 2년간 했지만 보고 싶다 증거야. 하나도 못 내놓잖아요.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저도요. 이재명 대표하고 김성태 회장하고 아주 가까운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안 만났대요. 전화도 안 통화했대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무슨 북한 돈 보내라? 9월 달에 또 영장 청구하겠다고 하잖아요. 네. 이건 엄포예요. 그거 가지고 안 돼요. 그러면은 민주당을 리터버스 시험지로 지금 해보려고 하는 거지. 분열시키려고 하는데 네.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 장관, 네. 검찰을 지휘하는 사람인데 정치하듯 장관하지 말고 네. 수사하듯 정치하지 정치하지 마라. 마라. 네. 이재명 대표의 단식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상황에서 저 카드를 쓸 이유가 뭐가 있지를 제가 납득을 못하니까. 아, 시기의 문제. 아까 저는 원장님이랑 비슷한 생각으로 지금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수사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치고 나가야 될 거는 대장동하고 백현동 이거는 시작한 지 한 3년쯤 되는 수사인 것 같은데 네. 이제 한번 그러면 이 결과를 가지고 우선 뭐 다 기소를 해보든지 해라, 구속영장을 때리든지 해봐라라고 치고 나가는 게 오히려 답이고 새롭게 이제 나오고 있는 뭐 쌍방울 아까 김성태 이런 얘기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도 처음 듣는 얘기잖아요. 이거 대장동으로 처음에 완전 죽일 사람 만들어 놨다가 여기까지 가게 된 개연성에 대해 가지고는 한번 이재명 대표 따져 물을 수 있는 거거든요. 차라리 이런 걸 했으면 제가 이재명 대표가 뭐 자랑을 못하고 그걸 떠내가지고 지금 타이밍에 한번 짚고 넘어갈 지점이다 이렇게 봤을 텐데 지금은 갑자기 윤석열 정부의 무슨 뭐 폭정과 맞서기 해가지고 내가 단식 투쟁을 하겠다. 이거는 지금 저분이 꺼내드려야 할 카드는 아니죠. 저는 오히려 지금 아까 원장님 말씀처럼 내년 총선이 만약 경제나 이런 아이템들이 중요해질 걸 생각하면은 제가 몇 번이나 방송 자리에 나와서 얘기하지만은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매력도가 떨어진 거는 그 시장이나 지자체장 할 때에 비해 가지고 본인의 그 정책적 관점이 많이 약해졌어요. 예전 시장 할 때는 그게 저는 동의하진 않지만은 무상 시리즈 이런 걸로 인기 확 끌었고요. 네네네. 그 다음에 이제 도지사 되고 나가지고도 뭐 여러 가지 상인들 계곡 깐 거, 네네. 걷어내는 거, 네. 그게 뭐 남양주 시장 했느니 뭐 이러면서 어쨌든 네네. 다투면서도 이슈를 끌고 왔잖아요. 지금은 없어요. 지금 저렇게 단식 저도 해봤거든요. 단식하면요 정신이 오히려 혼란해집니다. 그래가지고 야당 대표가 야당을 지휘할 수 없는 고리 상태가 되는 거예요, 사실상. 근데 지금의 중차대한 상황 속에 스스로를 고리 상태로 몰아넣는 그런 이상한 그 투쟁 방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 똑같은 것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황교안 대표예요. 다 기억나실 겁니다. 그때 황교안 대표 추운데 단식하신다 가셔가지고 그때부터는 당이 고리 마비 상태고요. 유일하게 야당 대표가 그때 하는 건 뭐냐면은 그래 어떤 놈이 어느 시점에 나를 무난 인사 오는지 보자 이런 거. 그래요.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요 속으로 욕 바가지로 할 거예요. 아, 그래요. 저 사람이 이제 예를 들어 한 5일, 6일 뒤에 이제 아프기 시작하면은 네. 문안을 가서 같이 사진을 찍히느냐 가서 문안 안 가면 또 개딸들이 나한테 저거 뭐 인간도 아니다 이럴 테고 문안 가면 언론에서 또 이재명 대표는 줄 섰다 이럴 테고 그런 고민한 상황을 사람들에게 만드는 것 자체가 리더십의 붕괴로 갈 가능성이 높다. 저는 네. 이번에 저거는 악수다. 악수입니다. 제가 봤을 네, 때. 알겠습니다. 제가 예. 21세기에 국회의원이 하지 말아야 될 3가지 사항이 있다. 단식, 삭발, 의원직 사퇴. 네. 하지 마라 네. 했는데 이것은요. 이재명 개인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사법 리스크를 돌려막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대통령이 야당을, 언론을, 진보를 싸우라는 것 아니에요. 네. 구국 차원에서 한번 네. 하는 거예요. 구국의 그래서 선택이었다. 저는 김영삼, 네. 김대중 두 네. 대통령의 단식과 알겠습니다. 같다. 네, 저는 예, 그렇게 예. 봐요. 구국의 여기까지. 선택이었다. 예, 예. 네, 악수다. 이렇게 네. 정리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더 해요. 아니, 시간이 너무 지났어요.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川の方向けて裏にとって川向けて後ろ向きにしておいたりで後ろからババーッと機関銃で역사 속 그날을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썬킴 극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생방을 하시네요. 네. 그런 뭐 잡담할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 없어요. 100년 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923년 9월 1일 오전 11시 58분 일본 관동 지역, 지금으로 치면 도쿄, 뭐 시즈오카 이 지역이죠. 지금 이제 간토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러니까 간토 지역이죠. 예. 간토 지역에서 규모 7.9의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점심시간대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도쿄에 있는 가정에서 점심 식사를 만들기 위해서 아궁이에 불 떼고 밥을 하고 있던 상태였거든요. 네. 당시 도쿄의 그 가옥들은 대부분 목조 건물이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무너지면서 도쿄에 대화재가 발생을 해요. 사망자와 실종자가 합쳐서 무려 14만 명의 희생자가 발생하는 어마어마한
그 사태가 발생을 합니다. 일본은 그야말로 참담한 현장이었겠군요. 세상이 무너지는 네. 약간 그런 느낌이었겠는데. 그때 상황이 이제 1923년 같은 경우에는 1919년에 이제 1차 대전이 끝났지 않습니까? 세계 대공황이 몇 년도에 일어났죠, 혹시? 그거는 체크 못 해봤습니다. 네. 네. 1929년도에 이제 미국에서 대공황이 발생하잖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게 하루아침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20년대 내내 발생을 했어요. 아, 미국이 무너졌어요. 초기 자본주의였던 일본도 타격이 있었어요. 당시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회사 70개가 도산을 하던 상황이거든요. 이런 경제 위기에 일본 수도 도쿄에서 7.9의 대지진이 발생했다. 큰일이에요. 악재가 덮쳤네요. 악재죠. 그러네요. 이때 갑자기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이상한 소문. 무슨 소문이죠?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탄다. 조선인들이 집에 불을 지르고 다닌다. 조선 여자들이 치마폭에 폭탄을 들고 다닌다. 여자와 어린아이는 대피하라.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 소문이 갑자기 왜 나는 거예요? 유언비어가 아니라 조직적으로 만들어진 발언이라는 걸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만들어냈다는 겁니까? 맞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미즈노 렌타로라고 해서 당시 내무 대신, 지금으로 우리 치면은 행안부 장관이죠. 네.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쇼리키 마스타로라고 해서 경시청 관방 담당이니까 홍보 담당이에요. 홍보 담당. 이 두 사람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 미즈노와 쇼리키. 미즈노와 쇼리키. 네. 자, 지진이 벌어진 당일 이 두 사람의 대화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최욱 씨가 네. 쇼리키 마스타로 역할 좀 해주시겠습니까? 나쁜 분 아니에요? 나빠요. 한번 해볼게요, 그래도. 네. 때는 1923년 하반기의 어느 날. 쇼리키에게 전화를 걸어봐야 되겠어. 하이, 모시모시. 쇼리키-상. 오다시가 내무 대신인데 지금 폭도들이 폭동을 일으킬 상황이니까 계엄령을 내려야 되겠어. 갑자기 계엄령.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타고 불을 지르고 있다는 소문을 입수했다다스. 하이, 바로 기자들 모아서 조치하겠습니다. 하나, 아, 이게 소문이 이렇게 시작된 거면 이건 기획된 거네요. 기획된 겁니다. 기획된 거였어요? 유언비어가 아니었어요. 지금 하면서도 너무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렇죠. 예. 미즈노 렌타로가 내무 대신이잖아요. 이 사람이 봤을 때 지금 일본 경제 위기에 70개 이상의 회사들이 하루에 도산하고 있고 도쿄에 지금 대재앙이 발생했어요. 민심 흉흉해지죠. 이슈를 이슈로 덮는다. 계엄령을 발령을 해야 되는데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조선인에게 돌린 거죠.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 탔다. 근데 이 미즈노 렌타로가 조선인을 굉장히 싫어하던 인물이었어요. 왜요? 혹시 지금 서울역 구청사 가보셨나요? 신청사 말고 구청사. 옛날 어렸을 때 다녔죠. 많이 다녔죠. 그렇죠. 예. 그 구청사 앞에 가면 한 노인의 동상이 있습니다. 그 동상이 강우규 선생 동상인데 네네. 강우규 선생이 어떤 분이냐면은 그 1919년 3.1 만세 운동 이후에 총독이 바뀌어요. 일본 총독이요. 사이토 총독, 새 총독이 남대문 정거장 그 서울역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미 60살이 넘으신 할아버지였던 강우규 열사가 조선인 젊은이들 희생은 이제 그만. 난 살 만큼 살았다. 내가 폭탄 던지고 내가 죽겠다. 해서 사이토 총독을 향해서 폭탄을 던졌는데 사이토 총독은 다치잖아요. 당시 조선 총독부의 정무총감 넘버 2였던 미즈노 렌타로가 다리에 큰 부상을 당합니다. 그때 현장에 있었어요? 있었어요. 서울역 앞에. 그때부터 조선인이라고 하면 이를 갈았어요. 아니 근데 아까 제가 이제 쇼리키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기자들 모아놓고 조치하겠다라고 했는데 설마 그 악의적인 소문을 기자들한테 알려준 거예요? 이 사람은 경시청 홍보 담당이고 앞에는 기자들이 있어요. 기자들에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아휴, 기사 쓰라고? 기사 쓰라고. 기자들은 그걸 받아 썼어요. 실제로 기사가 나온 거예요? 조선인이 쳐들어오니까 여자와 어린이는 빨리 안전지대에 피난시켜라라고 경관과 군인이 외치며 돌아다녔다라는 실제 신문 기사입니다. 아, 이렇게 뭐 보도까지 될 정도면은 당연히 당시 사람들은 다 믿었겠군요. 신문 보도로 나온 얘기잖아요. 그러니까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막 소문이 퍼지면서 조선인들에 조선인들이- 대한 박해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조선인인지 일본인인지 우리가 구별이 잘 안 되잖아요. 외적으로. 외관상. 조선인과 일본인을 어떻게 구별했냐? 가장 발음이 힘든 일본어 표현 하나를 발음해봐라 시켰어요. 예. 바로 주고 앤 고주센인데 한번 두 분 해보실래요? 주고 앤 고주센. 아유, 살라고 열심히 하시네. 네. 15엔 50전. 네. 15원 50전인데 이게
저도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발음을 잘 못하는데 주 할 때부터 타금이 있어가지고 이게 일본인들만 할 수 있는 발음이 있대요. 해봐요 혹시.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요? 저는 이런 데 놀아나지 않겠습니다. 네. 하여간 자경단들이 나는 뭐가 됐니? 자경단들이 이제 죽창을 들고 다니면서 자경단이 뭐예요? 스스로 지키는 그러니까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비공식 경찰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조선인을 잡기 위해서. 그렇죠. 너 15원 50점 50점. 발음해봐라. 발음 못하면은 그냥. 그 동농기념사업회 강덕상 자료센터에서 제공을 해주신 사진인데 저거는 지금 조선인이 진짜로 죽었나 한번 확인하는 장면이고 그 사례들을 보면은 참 말이 안 나와요. 임산부를 찾아가지고 죽창으로 배를 찔러서 태와 함께 죽였다라는 기록까지 있습니다. 몇 명의 조선인들이 죽었나 하면은 독립신문 자료에 따르면 6,000명 이상이 죽었다. 6,661명 기록이 그렇죠. 남아있더라고요. 정확하게는 예. 그렇고 당시 독일 외무성 기록에는 2만 3천 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중간이겠죠. 수많은 조선인들이 일본에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내용이 진짜 너무너무 끔찍한데. 그렇죠. 이 당시 국제사회가 가만히 있었습니까? 당시 국제사회도 일본이 문명국이 맞냐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컸어요. 있었습니까? 있었어요. 이때 미즈노 렌타로가 다시 한번 등장해요. 또 이슈를 덮기 위해서. 미즈노가 이런 말합니다. 조선인에게는 영웅인데 우리 일본인에게는 원수인 한 명을 찾아내라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당시 일본 도쿄의 감옥에 갇혀 있던 조선인 한 명을 데려와요. 그 사람이 바로 영화의 주인공으로도 등장했던 박열. 실제로 박열 선생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폭탄을 제조해가지고 독립운동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이걸 명분 삼은 거죠. 봐라, 조선인이 직접 폭탄을 제조했다. 죽이려고 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위적 차원에서 했던 행동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거 없는 소문이 아니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헛소문이 아니었다 이거죠. 박열이 그랬으니까 조선인들은 다 그럴 것이다. 그렇죠. 봐라. 그래서 박열을 잡아와요. 네. 근데 박열 선생님은 그걸 모든 걸 다 알고 있었죠. 이 말을 합니다. 그 일본 수사관 앞에서 너희들이 영웅을 원하냐? 내가 너희들 영웅이 돼주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영웅을 원하냐? 기꺼이 그러면 독립투사가 돼가지고 나는 희생을 하겠다. 그래서 재판을 봤는데 박열 선생이 그 일본 재판정에서 몇 가지 요구를 합니다. 첫 번째, 조선 관복을 입고 재판을 받겠다. 그리고 난 조선인이기 때문에 통역이 필요하다. 난 조선어로 난 재판을 받겠다. 일본어를 할 수 있음에도. 그렇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최종 판결은 재판관이 얘기해요. 판사가 땅땅땅 피고인 박열 사형. 이때 근데 박열 선생님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재판장, 나를 영웅으로 만들어줘서 수고했어. 당신이 내 육신은 어떻게 할 수 있겠지만 내 정신까지는 어떻게 못할 것이오. 뭉클하네요, 진짜. 미즈노 렌타로도 약간 거기서 이제 멘붕이 온 거예요. 전 세계에서도 이 사건, 이 재판을 주목하고 있었거든요. 미즈노 렌타로가 또 작전을 바꿉니다. 사형 판결을 받은 박열을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해주면 일본이 자비로운 나라다라고 또 생각할 거다. 그 와중에. 그래서 감형을 해줘요. 그래서 감옥을 찾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박열, 우리가 왜 너를 감형시켜줬는지 아냐? 너 오래오래 늙을 때까지 감옥에서 오래 살아. 그리고 너 세상에서 잊혀지는 것을 네 눈으로 살아있으면서 봐. 이때 절규를 하세요. 너희들이 무슨 권한으로 날 감형시키냐. 통지서를 찢어버리고 통곡을 했다고 하시는데 일본 감옥에서 우리가 해방을 맞을 때까지 22년 동안 복역을 하십니다. 미즈노는 어떻게 뭐 좀 대가를 치렀습니까? 나중에는? 아니요. 이 두 사람이 떵떵거리고 잘 살아요. 떵떵거리고 잘 살고 특히 이제 쇼리키 마스타로 같은 경우에는 일본 프로야구의 아버지예요. 쇼리키 마스타로가 일본 프로야구를 만들었어요. 일본 프로야구를 만든 사람이에요? 네. 이제 공무원 그만둔 다음에 이 사람이 직접 만든 야구단도 있습니다. 이거 팩트니까 말씀드릴게요. 네. 요미우리 자이언츠. 최고 명문 구단이잖아. 일본인들의 50%가 응원한다는 그 구단.
그리고 요미우리 신문도 뭐 대가를 치르기는커녕 오히려 더 좀 승승장구한 측면이 있네요. 일본 프로야구의 공로상 이름이 쇼리키 마스타로상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본은 이러한 상황을 인정을 하는지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사과를 하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집니다. 사과는커녕 인정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인정을 안 해요? 일본 내각 중앙 방재 회의가 여러 가지 지진 사례를 이제 조사하면서 2008년도에 내놓은 보고서가 있어요. 일본 내각이 만든 보고서예요. 간토 대지진 때 조선인들이 말에 많이 죽임을 당했다라는 보고서를 자기들이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인정을 안 해요. 지금 인정을 안 합니까? 심지어 이 사람이 만든 요미우리 신문 보수 신문이잖아요. 네. 요미우리 신문조차도 이제는 인정하자라고 했는데도 일본 정부는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성키님, 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